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성공한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할까 고민 중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의뢰인분이 원하는 대로 분할을 받아 성공했는지 소송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실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다른 판결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승소와 패소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된다는 건데요. 보통 일반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 이기면 나머지 한쪽은 지게 되죠.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긴다는 의미는 내가 원래 원하던 방식대로 분할을 받았느냐, 그 분할을 통해서 애초에 생각했던 경제적 이득을 얼마나 얻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소재기를 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분할을 받는 게 나에게 가장 이득인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60대 대표님은 다른 2명의 공유자와 함께 경기도에 토지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공유자들 간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와 함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보통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경매 분할 중 어떤 방식으로 분할되길 희망하시는지 의뢰인분들의 의사를 물어보죠. 그리고 원하는 그 방식이 토지의 면적이나 지분 비율, 이용 상황, 기타 법적 권리관계 등을 따졌을 때도 가장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함께 검토해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인지,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지,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등 토지의 상황에 따라서 소송에서 취해야 할 전략과 주요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선 공유자들이 공유 지분 이외에 기존 공유 토지 인접지에 토지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제 의뢰인은 본인이 기존에 가진 인접지 근처의 토지를 현물 분할받아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공유자들은 지분을 매각해서 대금을 받기를 원했고요. 서로 공유지분 분할 방식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까지 왔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알고 밀고 당기는 전략을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보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조정으로 끝내는 게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조정을 통해 분할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판결까지 가보는 게 더 유리한지,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게 더 유리한지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건에선 당사자들 간 의견 차이가 너무 크기도 했고, 제 판단으론 재판부의 판결까지 가더라도 저희가 원하던 방식대로 현물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끝나지 않았고 치열한 공방을 거쳐 애초 저희가 계획한 내용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총 16개나 되는 토지에 각각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각각의 면적과 지목도 모두 달랐습니다. 상대방은 지목이 대지인 것들이 전답인 것들보다 시세가 높기 때문에 대지인 토지들과 전답인 토지들을 각각 지분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이렇게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분할이 되어버리면 곳곳에 흩어진 토지들을 분할받게 돼서 의뢰인분은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2가지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지목에 따라 시가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시가의 차이가 크지 않고 객관적인 감정에 따라 시세를 판단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목별로 토지를 나누어 분할한다면 당사자들이 소유한 토지들이 서로 흩어지게 돼서 분할 후에 토지 이용상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토지의 가치가 매우 저하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진행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의뢰인의 기존 소유지 인접 부분을 분할받고 현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를 받은 내용에 따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의뢰인분은 이 판결을 받고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주택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기본적으로 현물 분할이나 대금 분할, 경매 분할 이렇게 3가지로 분할 방식이 결정이 되지만 실제 소송을 진행해보면 형성소송이라는 공유물 분할 소송의 특성상 법원의 재량이 많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람이 구하는 방법이 구애받지 않고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부가 말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두고 우리는 상대방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데요. 내가 하는 주장이
재판부가 볼 때에도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지, 받아들여질 만한 주장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선까지 조정해서 내 부동산 가치를 최대한 가지고 올 것인지, 이런 전략들을 제대로 짜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오히려 소송을 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언급한 사례에서는 제가 판결까지 가서 현물 분할 방식으로 끝냈지만 여러분 상황에서는 이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각 사례마다 법적 쟁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 토지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소송을 해야 더 이득이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적힌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관련 글들도 링크 달아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